빛고울 전기학원 이하나 강사입니다. 자, 지금부터 어제부터 시작됐던 전기기능사 4회차 필기 전기기기 복원 문제를 같이 풀어보실 건데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이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없었다. 그래서 오늘만 공부해도 우리는 붙을 수 있다 해요. 그래서 항상 희망을 가지시고 보시고 오답 정리만 철저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첫 문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한번 보실게요. 자, 21번 문제입니다. 부호홀즈 계정기 설치 위치. 요거는 먹는 문제다. 자, 보실게요. 부호홀즈 하면은 누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변압기. 그래서 변압기를 보호해 주는 기기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은요,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변압기 본체 안에 이 절연유가 이렇게 가득 차 있고요. 이게 변압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얘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콘서베이터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자, 변압기에서요, 아주 큰 전압을 변성을 하게 된다고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많은 전류가 코일을 향해 흐를 거고, 전류가 흐르면 그렇죠,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진장 열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열이 발생하면 주변에 이 기름이 끓게 되고, 그럼 뜨거운 증기가 이 콘서베이터를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콘서베이터는 이 뜨거운 공기가 나가거나 나중에 어떤 공기가 밖에서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게 들어갈 때요, 이 유증기의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어떻게 해요? 위험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 부호홀즈 계정기를 딱 놔둬요. 그러면 얘가 유증기의 온도가 너무 올라간다 싶으면 여기서 뭐 해줘요? 경보를 울리게 되겠죠. 알려주는 거예요.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래서 이 부호홀즈의 위치는 뭐예요? 이 변압기의 주탱크, 여기를 말하죠. 주탱크와 콘서베이터 사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 이거는 쉽게 맞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2번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보실게요. 단상 유도 전동기 중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 자, 단상 유도 전동기 하면 우리가 이 순서만 좀 기억해 볼까요? 반, 콘, 분, 셰입니다. 자, 반은요, 반발 기동형이에요. 그리고 콘덴서 기동형입니다. 분상 기동형이고요. 쉐이딩, 얘는 코일형이에요. 자, 이 순서는 뭐가 큰 순서냐? 바로 기동 토크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동 토크가 제일 큰 건 반발 기동형이다. 자, 근데 지금 사지선다에 보시면 반발 유도형이라는 것도 있어요. 반발 유도형은 여기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발 유도형. 그래서 무튼 제일 큰 건 반발 기동형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건데,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하고 갈게요. 자, 역률과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가정용에서 가정용 그 전자제품으로 쓰고 있는 게 뭐냐? 자, 바로 콘덴서 기동형은 가정용으로 쓰고 있고요. 반면에 역률과 효율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소형 가전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게 바로 쉐이딩 코일형. 얘는 역률도 안 좋고요, 효율도 좋지 못하고요, 그리고 역회전도 안 된다. 그래서 쉐이딩 코일, 콘덴서 기동형까지만 추가적으로 좀 더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3번 문제 보실게요.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중 기전력의 위상차의 체크죠. 이게 핵심이죠. 위상차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 자, 일단 우리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부터 갈게요. 1번,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라. 2번, 기전력의 위상이 같아라. 3번, 기전력의 주파수가 같아라. 4번, 이 기전력의 파형이 같아라.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기전력의 크기가 같지 않으면요, 뭐가 생겨요? 무효 순환 전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돌게 되고요. 자, 위상의 차이가 생기면요, 유효 순환 전류가 생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요, 동기화 전류가 흐른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파수가 같지 않으면
난조, 진동이 발생하게 되고요. 파형이 같지 않으면 고조파, 무효 순환전류가 흐른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바로 1번, 2번이고요. 자, 기전력은 무효 순환전류, 위상차는 유효 순환전류, 동기화 전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므로 몇 번이 정답이에요? 바로 2번이죠. 선생님, 순환전류가 횡류인가요? 네, 맞아요. 그죠? 그래서 횡류가 곧 순환전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자, 2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직류 분권 전동기예요. 자, 분권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토크 특징부터 한번 볼까요? 분권 전동기의 토크는요, 전기자 전류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분권 전동기 토크는요, 회전 속도에는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1번 보시면 토크는 전기자 전류 자승이 뭐예요? 제곱이죠. 그래서 제곱에 비례한다는데 보세요. 제곱 아니죠. 그냥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거 누구 거예요? 얘는 직권 전동기가 바로 전기자 전류 자승에 비례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부하 전류에 따른 속도 변화가 거의 없다. 맞아요. 우리가요, 분권 전동기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정속도 전동기라고도 부릅니다. 속도가 일정한 전동기라는 거죠. 왜? 분권은요, 전기자와 계자가 병렬 회로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병렬 회로의 특징은 전압이 일정하다. 그래서 전압이 일정하다는 건요, 바로 자속이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속도 특성에 의하면 이 속도는 자속에 반비례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자속이 일정하면 속도도 일정하겠죠. 그래서 정속도 전동기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계자 회로에 퓨즈를 넣어서는 안 돼요. 왜? 이 퓨즈가 용단이 돼서 끊어지게 되면은요, 이 자속이 0이 됩니다. 왜? 계자 전류가 흐르질 못해요. 그래서 자속이 0이 되는데, 자, 보세요. 이 자속이 0이 되면 회전 속도 어떻게 되나요? 바로 무한대가 되죠.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위험하겠죠. 그래서 안 된다. 자, 네 번째, 계자 권선과 전기자 권선이 뭘로 접속되어 있다? 병렬로 접속되어 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제는요, 변압기긴 변압기인데 1차 측에 13200V를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220V로 변성이 되는 변압기래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얻을 수 있냐? 변성 비율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권수비라고 하고요. 이 문제는 이 권수비를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이런 변성 비율을 가지고 있는 변압기인데 여기에 내가 1차 전압을 6000을 넣게 되면 그럼 2차 측에 전압이 몇 볼트가 걸리게 되냐, 얼만큼 변성이 되냐를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자, 그럼 우리 그 변성 비율을 빨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권수비는요, 2차 측분의 1차 측이에요. 이건 권수죠. 2차 측 권수분의 1차 측 권수. 이 권수에 비례하는 게 바로 전압입니다. 그래서 2차 측 기전력분의 1차 측 기전력. 이건 곧 단자 전압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2차 측 전압분의 1차 측 전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얘만 달라, 얘만. 얘가 누구예요? 전류. 전류는 1차 측분의 2차 측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넣어볼게요. 지금 1차 측에 13200V를 주면 얼마로 변성된다고요? 220V로 변성이 된다고요. 계산하면 변성 비율 바로 나오죠. 60입니다. 권수비 60 나오죠. 자, 그럼 다 왔어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1차 측에 얼마? 6000V를 가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차 측의 전압이 얼마가 되냐? 얼마입니까? 그쵸? 100V죠. 그래서 100V로 변성이 될 것이다 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변압기에서는요, 권수비가 다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권수비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이따 한 문제 더 나오니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오늘만 보면 바로 맞출 수 있는 문제다. 자, 3상 유도 전동기 원선도를 그리는데 필요하지 않은 시험이 뭐냐를 물어봅니다. 자, 원선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험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 무, 접니다. 그래서 구속시험,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단락시험이라고 하고요.
무부하 시험이 있고요. 무부하 시험, 저항 측정 시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요. 이제 이렇게 하고 보니까 정답 4번이라는 거 바로 보이시죠? 하나 더. 그러면 구속 시험 해가지고 뭘 알아낼 수 있느냐? 자, 뭘 알아낼 수 있냐? 2차 측의 동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부하 시험 하면 뭘 알 수 있냐? 철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전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저항 측정 시험은요, 1차 동손을 알 수 있고요. 1차 입력값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런 시험 문제도 나오지만 이걸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문제 보면은요, 주파수 60Hz에서 동기속도 1800rpm의 동기발전기의 극수가 얼마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바로 동기속도 공식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동기속도는 극수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다. 우리가 기기에서는요, 계산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항상 정해진 게 또 나오고 또 나와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동기속도 공식은 꼭 암기를 해두세요. 자, 지금 보시면 동기속도 줬거든요. 1800rpm이래요. 극수를 모르죠. 근데 우리 주파수 알잖아요. 60Hz. 자, 그러면 몇 극 나와야 돼요? 이거 계산 어떻게 한다? 요거 두 개 뒤집어주면 돼요. 그럼 여기가 극수, 여기는 1800. 계산하면 극수는 바로 4극이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4극 이렇게 찍으실 수 있습니다. 자, 28번 문제 한번 볼게요. 보시면 동기와트, 이거를 2차 입력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출력, P 아웃풋, 슬립, 동기속도, NS, 회전속도, N, 동손, PC2, 2차 동손이죠. 그때 2차 효율로 알맞은 게 무엇이냐. 자, 일단 퍼센트가 단위예요. 그래서 뒤에 곱하기 100을 해준 거니까 곱하기 100은 무시하고 보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요, 지금 삼상 유도 전동기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었어요. 뭐였냐? 바로 전력 변환이죠. 그러니까 제가 2차 측에 입력을 주게 되면은요, 동손도 생길 거고, 그리고 출력이 나올 거예요. 이 비율을 보면 제가 100만큼, 1이라고 해볼까요? 100을 주면 손실은 딱 슬립만큼 생기고, 그러니까 당연히 출력은 입력에서 손실을 뺀 값인 1-S가 된다라는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거 해가지고요, 우리가 효율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효율이란 입력분의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기에 그대로 쓰면 입력, 2차 입력분의 기계적 출력값,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이거 다시 쓰면은요, 우리 여기서 볼까요?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만 살펴볼게요. 이거 보면 입력 때의 출력은 1대 1-S의 비율이죠. 우리 비례식을 풀면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아웃풋은 1-S 곱하기 입력값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여기다 대입하려고요. 1-S 곱하기 P2와 같죠. 약분되니까 1-S와 같고요. 하나 더. 저 1-S는요, 뭐와 같아요? 동기 속도분의 회전 속도와 같아요. 왜? 우리 회전 속도는요, 1-S 곱하기 동기 속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유도 전동기의 2차 효율은요, 요거다. 여기에 곱하기 100 하면 바로 효율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다. 전력 변환 공식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기의 전기자 건선법이 아닌 게 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우리가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지금 동기기에 국한된 게 아니고 그냥 전기 기기에서 전기자 건선법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요. 자, 항상 고상권을 씁니다. 그 다음에 패로권을 쓰고요. 그 다음에 2층권을 쓰고요. 중권을 써요. 그리고 뭘 쓰냐? 단절권을 쓰고요. 분포권을 씁니다.
이거요. 이게 다 쓰는 거예요. 이거 제외 안 쓰는 거죠. 단 우리가 직류기가 있어요. 직류기일 때는 파권도 씁니다. 근데 직류기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파란색의 권선법만 쓴다라고 그냥 그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문제 한번 볼까요? 이층권 맞죠? 분포권 맞아요. 단절권 맞아요. 전층권이요? 전층권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전기자 권선법은 이렇게 한 번만 정리하면 유도전동기, 동기기 다 해당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는 꽤 길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전력용 콘덴서를 회로로부터 개방했을 때 전하가 잔류함으로써 일어나는 위험 방지, 재투입 시 콘덴서에 걸리는 과전압 방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인데요, 우리가 그냥 콘덴서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콘덴서의 역할이 뭐였어요? 그쵸? 전하가 축적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전하가 축적돼 있어요. 제가 이 회로를 개방을 시킨다 하더라도 축적된 전하가 어디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축적된 거를 안전하게 죄다 방전을 시킨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방전, 바로 보이세요? 요거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력용 콘덴서를 이제 개방하기 위해 위험 방지를 하려면 방전 코일을 붙여야 된다. 충전, 방전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자, 3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31번 문제는 유도 기전력의 방향, 발전기의 유도 기전력 방향이죠.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오발이다. 발전기는 오른손 법칙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몇 번을 찍었냐? 1번을 찍으시더라고요. 자,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얘도 오죠.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은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전류 때문에 뭐가 생겨? 자기장이 생겨요. 그래서 이 전류에 의한 자장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법칙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발전기죠, 얘는. 발전기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바로 전동기죠. 그래서 전동기의 전자력 방향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왼손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2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직류 발전기에서요, 계자 자속을 전기자 표면으로 분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건데요. 자, 일단 우리가 구조를 한번 그려볼까요? 얘가 계자, 주자속을 이제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죠. 계자 철심에다가요, 계자 권선을 이렇게 감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속이 이렇게 통과를 하겠죠? N극에서 S극으로. 자, 이 계자 사이에 뭐가 있어요? 전기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요, 이 계자 철심 표면 쪽에다가요, 이렇게 이 연동판을 이렇게 연결을 해준대요. 그러면 지금 자속이 나오는 면적이 어떻게 됐어요? 넓어졌죠. 자속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넓어졌다고. 다시 말해서 자속을요, 고르게 분포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게 죄다 전기자 표면으로 갈 거잖아요. 그래서 계자 자속을 전기자 표면으로 고르게 혹은 널리 분포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 바로 얘네예요. 얘네 이름이 뭐냐? 자극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극편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하나씩 볼게요. 자, 정류자가 하는 역할은 무엇을?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전류의 방향을 계속 일정하게 똑같은 방향으로. 자, 전기자가 하는 역할은 주자속을 자속의 변화량을 만드는 거죠. 끊어내면서 기전력 발생을 하는 게 바로 전기자가 하는 역할이고요. 공극은 자기 저항이 큰 곳 하면 바로 공극을 골라주시면 되세요. 자, 자극편은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33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반도체 내에서 전공은 어떻게 생성되는가? 자, 전공이 무엇이냐? 우리가요, 순수 반도체로 규소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규소를 지네들끼리 이렇게, 규소가 이렇게 있으면요, 규소의 특징은 최외곽 전자가 4개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옆에 이제 규소가 계속 있게 되면은요, 결국에 4개, 4개씩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각각의 4개가 서로 공유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8개를 만들게 되죠. 이제 8개의 전자가 이렇게 있는 모습이 가장 안정한 상태, 그러니까 변화를 굉장히 안 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불순물을 도핑을 시키죠. 그게 바로 뭐 삼가 원자라던가 오가 원소를 여기다가 도핑을 시키는 겁니다. 자, 삼가를 볼게요. 삼가가 들어가게 되면 대표적인 게 붕소가 있어요. 만약에 붕소를 집어넣는다. 삼가는요, 최외곽 전자가 3개인 걸 삼가 원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4개 중에서 1개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원래 결합되어 있던 전자가 바로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전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내에서 전공은요, 원래 결합되어 있던 전자가 이탈함으로써 생기는 게 전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결합전자의 이탈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34번 문제 보실게요. 34번은 지금 6극의 1200rpm의 속도를 내고 있는 발전기하고요, 얘하고 병렬 운전하는 극수 8에 또 다른 교류 발전기가 있어요. 걔의 회전수를 구하라 라는 말인데, 지금 우리가 얘를 A 발전기라고 하고요, B 발전기라고 하면은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A 발전기의 극수와 A 발전기의 회전 속도를 곱한 값은 B 발전기의 극수와 B 발전기의 회전 속도를 곱한 값과 같다라고 두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요, 6극에 1200rpm이죠? 얘는요, 8극에 몇인지 몰라요. 그럼 바로 나올 수 있겠죠? 얼마요? 얘가 7200이니까 여기 바로 900rpm이었구나 라고 계산할 수가 있겠죠.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뭐 물론 우리가 선생님 동기속도 공식으로 푸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우리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 중에 하나가 뭐 있었어요? 주파수가 같을 것. 그래서 이 동기속도로 A 발전기의 주파수를 알아낸 다음에 이 주파수를 B 발전기의 동기속도에다가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죠. 요렇게. 그럼 우리가 지금 극수가 몇 극이라는 거, 8극이라는 거 아니까 구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온 식이에요. 이거 어차피 값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2개 곱한 것은 이렇게 2개 곱한 것과 같다 라고 놓고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그냥 푸시면 되세요. 900이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5번 문제 보면 물어보는 건 직류 분권 발전기의 단자 전압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발전기에서 중요한 거는 발전기에서 생성되는 유도 기전력 값은 부하에 걸리는 단자 전압보다 크다는 사실이죠. 이걸 알아야 돼요. 뭐 얼만큼 크냐면요,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가 전기자를 지나면서 나오는 이 전압 강하, 저는 수수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수수료 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개를 합한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유도 기전력이 얼마? 110.4V래요. 근데 그때 단자 전압이 얼마인지 모르고, 자, 전기자 전류가 몇 암페어래요? 104암페어요. 그리고 그때 전기자 저항은 0.15m래요. 자, 그러면 다 됐어요. 얘네 계산하면 얼마예요? 10.4V죠? 110.4가 되려면 몇에다 10.4를 더해야 돼요? 그렇죠. 100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그래서 발전기는 유도 기전력이 단자 전압보다 크다. 얼만큼 크다? 수수료만큼 크다. 그 수수료는 바로 전기자에서 내고 오는 수수료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36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36번 문제는요, 자,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승합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변압기의 3상 결선 방식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이거를 시옷을 찾아라 예요. 지금 딱 봤을 때 시옷처럼 생긴 게 뭐예요? 바로 델타죠. 근데 얘는 뭐가? 델타가 앞에 있어야 돼. 승압이잖아요. 그래서 승압.
저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델타 Y는 승합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델타 결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Y 결선을 이렇게 했다고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자, 그러면 변성 비율 1이라고 하고요. 제가 여기다가 100V를 줬어요. 성간에다가. 그러면 상전압은 델타 결선은 성간전압 이꼬르 상전압이죠.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100V고 이게 변성이 된다 해도 똑같이 100V죠. 왜? 건수비가 1이니까. 자, 근데 이 Y 결선에서 성간전압으로 나갈 때 걸리는 성간전압은 상전압의 몇 배예요? 루트 3배요. 그러니까 넣어줬던 값보다 루트 3배 커졌죠. 그쵸? 그래서 이걸 승합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승합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7번 문제 보실게요. 다시 한번 권수비를 물어보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볼게요. 1차 권횟수, 권수죠. 권수가 80회, 2차 권수는 320회래요. 자, 그때 2차 측에 전압이 100V 걸렸다라고 하면 1차 측에 걸어준 전압은 몇 볼트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변성 비율을 빨리 알아내야 되겠죠. 자, 우리 권수비는 2차 측분의 1차 측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1차 측에 80회를 감았고요. 2차 측에 320회를 감았단 말이에요. 그럼 변성 비율은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여기에 의거해서 이 4분의 1은요, 우리가 2차 측에 100V를 인가했다면 2차 측에 100V가 걸렸다면 1차 측에 몇 볼트가 걸어줬어야 100V가 걸리는 거예요? 25V죠. 그래야 4분의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25V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3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지금 20kVA짜리 변압기 2대를 사용해서 V 결선하겠대요.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V 결선입니다. 자, 이 V 결선해서 삼상 전력을 얻고자 한대요. 그러면은 여기에 접속시킬 수 있는 삼상 부하의 용량이 몇 kVA인가? 삼상 V 결선의 출력을 물어보는 문제죠. 자, V 결선의 출력은요, 한상의 루트 3배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한상 값이 얼마예요? 20kVA짜리죠. 그러므로 V 결선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루트 3 곱하기 20kVA다. 근데 어차피 여기도 kVA로 정답을 내야 되니까 키로는 풀지 않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20루트 3이죠. 계산하면 약 34.6kVA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VV 결선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루트 3픽 요거 기억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일정 방향으로 정정값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동작하는 보호 계정기로 알맞은 게 뭐냐고 물어봅니다. 이거는 고민하지 마세요. 전기기능사 필기는요, 뭔가를 엄청나게 꼬지 않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자, 방향? 일정 방향이야? 방향 단락 계정기지. 이렇게 바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 이렇게 매치해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방향으로 어떤 일정 값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동작하는 보호 계정기는 방향, 단락, 계정기다. 그러니까 단락 전류가 흘렀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금방 외울 수 있겠죠? 저는요, 이번 문제 복원했을 때 기기가 19문제, 설비가 21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40문제 없고 39번 문제로 마무리가 되고요. 설비는 저는 제가 쇼츠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이것만 보시고 오답 정리하셔서 가셔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답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